캐나다 짝꿍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진행했던 주정부 이민을 통한 영주권 진행에 있어서 이제 주정부 이민 레터를 받은 다음에 연방에 어떻게 서류를 넣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제가 도큐먼트 체크리스트 파일을 여기 밑에 설명창에 다운받아 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달아 놓을 거고요. 그리고 이 도큐먼트 체크리스트에 있는 문서들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는 웹사이트, CIC 웹사이트를 여기 밑에 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먼저 도큐먼트 체크리스트를 다운을 받으셨으면 그거와 함께 보시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먼트 체크리스트 자체는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숫자 1번부터 차례차례 준비를 해나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류를 준비하실 때 가장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건 문서들이 Principal Applicant, 즉 주신청자만 준비를 해야 되는 서류인지 아니면 Everyone, 주신청자를 비롯한 가족 모두 혹은 Common In-law 모두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구분을 잘 지어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1번 서류를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Completed and signed by the Principal Applicant. 이 말은 즉 주정부 이민을 넣으실 때 그 주정부 이민 레터를 받으신, 즉 주신청자만 적으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2번 서류 같은 것을 보시면 여기에 Completed, dated and signed by everyone in the following list 라고 해서 이제 주신청자, spouse, common in-law 아니면은 모든 dependent children, 그래서 이 문서는 이제 각각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모든 서류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CIC 정부 웹사이트 설명창에 있는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 다운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문서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1번 문서를 채우실 때는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일 거예요. Provincial Nominee Program은 Economy Class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Application Details에 보시면 Program under which you are applying 이라는 곳에 꼭 Economy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Category under which you are applying 에는 Provincial Nominee라고 적혀 있어요. 그 외에는 이제 뭐 어떤 언어를 쓰길 원하냐, 어떤 언어가 편하냐, 그리고 네 이름은 뭐냐, 이제 뭐 언제 캐나다에 들어왔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서를 준비하실 때 밸리데이션 해주시고 프린트를 하셔야 돼요. 어차피 저희가 이거는 다 뽑아서 문서 패키지를 만든 다음에 더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밸리데이션 해주시면 바코드가 생기는데 이 바코드가 생긴 것을 그대로 다 프린트를 해주시고 꼭 바코드를 맨 위로 놔두시고요. 그리고 오리지널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서명을 이렇게 다 뽑은 다음에 서명을 해주세요. 간혹 가다가 서명을 이렇게 타이핑을 쳐서 보내서 다시 이 문서는 오리지널이 아니다 라고 해서 되돌아오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서로 넘어갈게요. 이 문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주신청자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각각 준비를 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여기서도 딱히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들은 없어요. 본인에 해당하는 것 그리고 본인의 정보를 잘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에듀케이션부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학력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이 주정부를 신청하실 때와도 같은 내용이고요. 그 밑에 이제 퍼스널 히스토리에서는 공부를 했다 혹은 일을 했다 그리고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곳이다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밑에는 정치단체라든지 스튜던트 오르가나이제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가입을 한 적이 있느냐, 정부 일을 했었던 적이 있느냐, 없으면 그냥 none이라고 NONE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페이지의 첫 번째인 11번을 보시면 밀리터리 서비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여기에 적어주시면 되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리고 브랜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이 이제 12번 어드레스, 지난 10년간 어디서 사셨는지 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서를 적는 게 헷갈리거나 어려운 건 없어요. 다만 귀찮은 일들이 많은 거죠. 지난 10년간 내 주소가 어디였지?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뽑아보셔야 돼요. 제가 지난 10년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만 18세가 된 생일 이후로부터의 모든 기록 혹은 지난 10년이니까 만 25세인 분들은 만 18세 이후에 지낸 그 8년, 7년간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지난 10년간의 기록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여기 시그니처는 무조건 프린트를 다 하신 다음에 자필로 서명을 해주세요. 이 시그니처 하나를 빼먹으면 이것 때문에 오리지널 문서가 아니다라고 해서 리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턴 100% 리턴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큐먼트 체크리스트에서 3번 문서를 보시면 Additional Dependence Declar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5명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문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이하는 안 적어 주셔도 돼요. 그리고 네 번째, Your Travels. 여행 문서 작업입니다. 여행 기록을 다 적으셔야 돼요. 여기에 Principal Applicant 주신청자만 적어도 된다고 되어 있지만 문서를 열어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주신청자를 비롯해서 가족 구성원 전원이 다 적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지난 10년간 혹은 만 18세 생일 이후에 다녔던 모든 국가에 대해서 적어주셔야 돼요. 제 짝꿍 같은 경우는 저 때문에 이렇게 미국을 왔다 갔다를 매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매번 적어주고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를 다시 찾는데도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조금 이렇게 복잡하게 적긴 했는데 그래도 빠짐없이 다 적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Schedule 4 Economic Classes Promotion Nominees의 문서를 보시면 이름, 생일, 어디서부터 프로모션 노미니를 받았는지 그리고 돈이 현재 얼마나 있는지 정도를 적어주신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다 라고 이렇게 사인해 주시는 곳이 있고요.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6번은 이제 퀘벡에서 진행하시는 분들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7번 문서를 보시면 Additional Family Information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문서는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적으시면 돼요. 가능한 영어로 먼저 적어주시고 그리고 네이티브 랭귀지로도 이름을 적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는 주신청자가 짝꿍이었으니까요. 이제 짝꿍 하나 가지고 저도 제 가족 하나 가지고 해서 각각 프린트를 해서 각각의 사인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8번 문서는 이제 representative를 사용하느냐인데 저희는 저희가 직접 했으니까 이 부분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9번 travel documents and passports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권 사본을 먼저 프린트를 해주시고요. 간혹 가다가 여권의 스탬프들도 다 찍어서 보내야 되냐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는 여권의 메인 페이지 그 여권 흔히 얘기하는 여권 사본 부분만 복사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11번 Confirmation of Nomination이라고 해서 이제 주정부 노미니로 된 다음에 받으셨던 그 문서를 복사본을 보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12번은 Language Proficiency예요. 그래서 셀피 만약에 보시거나 IELTS 보셨으면 그 성적표 카피본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Principal Applicant나 Everyone이라는 이야기가 없어서 저희는 그냥 둘 다 거를 복사본을 보냈고요. 그리고 13번은 Identity and Civil Status Documents예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주정부 노미니 할 때 썼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공증까지 받으셨던 것들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14번은 이제 Children's Information이라고 해서 아이와 동반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여기 부분도 같이 이렇게 아이들의 출생증명서 이런 것들을 각각 써주셔야 되고요. 15번은 Police Certificates and Clearances입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범죄회고서를 보내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범죄회고서를 받은 것이랑 한국 거 범죄회고서를 같이 보냈고요. 제 짝꿍은 한국에서의 범죄회고서만 보냈습니다. 간혹 이때 캐나다 거 범죄회고서도 같이 보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는 일단은 그거는 요청을 받으면 보내겠다라는 마음으로 일단은 첨부를 안 시키고 바로 보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요청을 안 받기도 했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RCMP로부터 그 요청을 받는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저희는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16번은 사진 2장을 보내셔야 돼요. 여기 사진 2장은 저희가 그 영주권 영상에 보여드렸던 영주권 이 카드에 들어가는 사진이 이게 아니었는데 근데 이때도 사진을 보내고 나중에 영주권을 받기 직전에 여권 요청을 받을 때 또 사진을 보내는데 결국에는 여권 요청 때 보냈던 사진이 영주권 그 카드에 프린트가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 보냈던 사진은 왜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똑같은 방식으로 영주권용 사진으로 이렇게 샤펄스라든지 월마트라든지 가셔서 찍으셔서 동봉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번 돈 내랍니다. 돈은 캐시를 넣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넣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그렇게 보내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돈 내는 방법은 제가 처음에 설명창에 드렸던 링크에서 쭉 내려가시면 스텝 3에 Paid Fees라고 되어 있는데 Application Fee가 Processing Fee 그리고 Permanent Residence Fee
합쳐져 있는 게 결국에는 $1,040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두 사람이 냈으니까 한 번에 낸다 그러면 $1,040씩 2명 해서 $2,080를 결제를 했고요. 이거를 내는 방법은 조금 더 밑에 내려가시면 Visit the Pay Your Fees 페이지라고 있어요. 여기에 온라인 페이먼트 혹은 여기 링크에 들어가시면 Permanent Resident Documents라고 해서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Promotion Nomin이라고 있습니다. Promotion Nomini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제 퀀티티랑 이렇게 돈을 얼마를 낼 것이냐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는 Application 1, Include Your Spouse 1 해서 각각 넣어준 다음에 Submit을 눌러보면 여기 $2,080가 있죠. 이렇게 해서 내신 다음에 그 영수증, 확인증을 프린트를 하셔서 문서들과 같이 보내면 됩니다. 마지막이에요. Mail Your Application. 여기 밑에 적혀있는 이 CIO in Sydney, 노바스코시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정확한 주소는 이 링크에서 제일 밑으로 내려가시면 여기 Mailing Instructions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이 부분을 그냥 프린트 하셔서 붙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조금 예쁘게 이렇게 적으셔서 가셔도 되고요. 예쁘게 적을까지 예쁘게 적는다는 말이 이상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됐으면 이 도큐먼트 리스트를 꼭 체크마크를 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이 도큐먼트 리스트를 모든 문서들의 맨 위에 올리셔서 넣으셔서 보내시면은 끝입니다. 이렇게 연방의 서류를 넣으실 때는 제가 이전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트래킹이 가능한 메일로 보내세요.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트래킹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문서들이 정말 빈번하게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조금이라도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돈을 10불, 20불 더 주더라도 꼭 트래킹이 되는 우편으로 보내세요. 이렇게 서류를 보내신 다음에 계속해서 트래킹을 확인하시겠죠?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데 연방정부가 리시브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연방정부로부터 이메일로 연방서류 번호를 받게 됩니다. 그 연방서류 번호를 받으신 다음에는 일단은 저희가 보낸 문서가 빠짐이 없고 그리고 문제가 없다라는 뜻이므로 이 서류 번호를 받으신 이후에는 조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 연방서류 번호를 받으신 다음에는 온라인으로 본인의 그 CIC 어카운트랑 연결을 시켜 놓으시면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시고 나중에 추가 서류 요청을 받았을 때도 온라인으로 바로 본인 어카운트를 이용하셔서 업로드를 하실 수 있도록 되니까요. 꼭 연방 서류 번호를 받으신 다음에는 본인의 그 CIC 어카운트랑 연결을 꼭 시켜 놓으세요. 그리고 이 연방 서류 번호를 받기까지의 기간은 이렇게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빨리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늦게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3개월 만에 받았습니다. 준비를 하시는 동안 궁금하신 점들은 다시 또 저희에게 댓글 혹은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성심성의껏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